이 질문은 제가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 코 재수술에 대한 유언 비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코 성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공부해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재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인터넷 떠드는 재수술에 대한 유언 비어들 모아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코는 재수술이 기본이다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코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재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 수술 후에 코 모양의 불만족, 그리고 코끝의 모양 변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만족하다면 굳이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재수술은 무조건 6개월 이후에 해야 한다. 거의 맞는 얘기긴 합니다. 모든 수술 후에 한 달에서 3달 사이에는 안에 흉조직이 가장 딱딱하게 자리 잡는 시기고, 대개 6개월이 되면은 수술한 부위 조직이 안정화되고 부드러워지는데요, 대부분의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코 수술 직후에 보형물이 많이 휘었거나 비주의 기둥이 많이 휜 경우에는 코 안에 조직이 딱딱해지기 전에 2, 3주 안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 재수술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코 재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재료 선정이나 재료 양이 달라지는데요, 코 수술 후에 기둥이 휘었거나 아니면 코끝이 많이 주저앉은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개념으로 수술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끝을 살짝 높이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연골만 조금 더 이식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는 재료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수술 시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같은 자가 연골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첫 수술에 사용한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자가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목적보다는 사용 용도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중격 연골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 비중격 연골이 부드러워져서 코끝이 낮아진 경우에는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둥으로서 다시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이때 기둥 부분은 다른 연골로 바꿔주고 기존의 비중격 연골은 코끝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염증이 없으면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공산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콧대 굴곡이 심한데 이것을 굴곡을 잘 맞춰서 보형물을 깎아서 넣어 놓은 경우에는 이 콧대 높이가 마음에 들었다면 굳이 교환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자가진피로 코 성형하면 흡수가 잘 돼서 100% 재수술 각이다? 아니긴 한데요, 아무래도 재수술 확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자가진피는 주로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의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자가진피의 흡수율이 문제가 되는데 생각보다는 흡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재수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자가진피를 넣을 때는 원하는 높이보다는 더 높게 이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흡수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부리 코는 뼈가 자라서 100% 재수술 각이다? 이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부리 수술을 할 때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깎게 되죠. 이때 뼈는 잘 깎이는데 연골 부분은 잘 깎이지 못하고 약간 풀이 죽은 것처럼 가라앉았다가 추후에 이 부분이 튀어 올라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부리 수술 시에 이 연골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칼로 깎아낸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덜 발생하고요, 설령 이 부분이 연골이 살짝 튀어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술이 아닌 콧구멍 안쪽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만 조금 더 깎아내줄 수 있습니다. 모양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하고 싶다면 재수술 없이 필러 같은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이 질문은 제가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코 성형 후에 보형물은 센터에 잘 있는데 양옆에 굴곡이 살짝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라면 제한적으로 필러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이 콧대 부분에 필러를 맞는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보형물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부분 안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필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필러가 하나의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시술해야 됩니다. 너무 저렴한 재수술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재수술은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첫 수술보다는 난이도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염증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재수술 비용이 첫 수술보다는 비싸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의 비용만으로 병원을 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경험치와 또 철학에 따라서 수술 비용을 각자 다르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기서 어떠한 수술 방법, 어떠한 재료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결정하시고 여기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잘못 받으면 코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검사를 할 때 면봉으로 코 안의 점막 부분을 문지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점막이 손상이 되었다면 염증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하이코 같은 시술 후에 하는 수술은 재수술이 아니고 첫 수술이다.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재수술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첫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러나 하이코를 하신 경우에는 필러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필러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하이코를 한 실들이 안에 남아서 이물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첫 수술보다는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첫 수술로 그냥 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을 생각 중이라면 필러 같은 시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코 수술 예정이었는데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수술 전에 상당히 불안해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혹시 이 정보가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